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오늘 하루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지수는 일봉 주봉상 황금선에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빠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경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매매하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였으며, 장중에 어제처럼 워낙 정신이 없어서 사마 콘텐서가 장중에 49,000원에서 머물면서 다시 반등을 못 해주길래 어쩔 수 없이 손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매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긴 하지만 오늘 굉장한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제가 굉장하다고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고마운 종목이고 주기적으로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에 마감을 하였고 상한가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풀리지 않고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일제지를 보면 종목의 특성을 대입해서 정말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뒤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세를 줄 때마다 거래량이 거의 1억 주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태껏 흐름을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갭상승 6% 그리고 27%까지 신고가가 나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시세를 줄 때는 최근이었는데 거의 한 달마다 시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약간 넘은 그 시간 동안 좀 잊고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도 1% 시작해서 15%. 그리고 오늘 상한가. 보통 한 번 장대 양봉이 뜨면은 그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주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전 패턴도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이전 패턴에서 참고를 하신다면 높은 갭상승이 뜨면 안 됩니다. 일단 낮은 갭상승으로 시작해야지 먹을 자리가 생기는데, 만약에 높은 갭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만 포함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정말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상승 시도를 했는데 못하고 여기서 다시 그 다음날에 장대 음봉으로 꽂힌다면은 이제는 이 종목이 신고가로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신고가 7,440원, 시가총액이 약간 높고 매물대도 상당히 높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건 장중에 지켜보면 완전히 거래량 깡패입니다. 거래량도 이날 비슷하게 나왔고 당연히 상한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일 거래량이 못해도 시세를 못 주더라도 1억 주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아무튼 아래로 움직인다면 한 거래량이 적어도 7천만 주는 나올 것 같고, 위로 움직인다면 이 이상도 나올 수 있고, 이 이상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7,440원 이거를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생긴 자리입니다. 지금 6,310원에서 시작을 하면 7,440원까지 약 17% 정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7% 오르는 것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장대 양봉이 뜨고 그 다음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놔서 눌림목이나 낮은 시초가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역시나 내일도 최대 관심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냐 못 뚫어준다면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적어지고, 만약 뚫어준다면 7,400원 어디까지 오를 줄은 제가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거를 뚫어주기만 한다면 이전에 나온 패턴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진짜 좀 오버된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 더블 상한가가 나온다면은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봉, 이 7월 26일 봉을 참고하시고 또 9월 9일 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이상의 아래 꼬리가 없는 이런 음봉이 뜬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만약에 이런 봉이 안 뜨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안 나오고 한번 쉬어간다면은 이런 봉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이런 봉이 나오는지 무조건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만 먹고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 9일 재지를 어떻게 잡았냐?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1위입니다. 거의 8천억 가까이 터졌으며 엄청난 거래 대금입니다. 뭐 2위, 3위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고, 이 종목을 어떻게 찾았냐면 변동성 완화 장치 이걸로 찾았습니다. 처음에 이 9일 재지가 떴을 때 그냥 3분 봉상 깔끔한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깔끔한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9시 2분에 9일 재지가 발동이 됩니다. 이걸 보고선 뭐 이것 제가 거래량 급증이랑 거래 대금 상이랑 뭐 다양한 화면을 체크하고 있었지만, 이 VI는 알람이 오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알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알람, 뭐 알람은 뭐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알람이 오는데 종목들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9일 재지가 떴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오늘 또 놀아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때 그냥 VI가 풀릴 때 일단 함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소액으로만 1,000만원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은 여기 이 시점을 반등해 줄 때 같이 접근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졌습니다. VI가 5,590원에 걸렸는데 풀리자마자 뭐 오르지도 못하고 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VI가 풀릴 때 큰 돈을 진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VI가 풀리고 하락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은 뭐 못해도 100만 주, 80만 주, 70만 주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거래량은 절대 못 속입니다. 9일 재지의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어제 갑자기 올라왔고, 못 나올 때는 200만 주, 뭐 400만 주, 500만 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인데 3분 봉당 100만 주씩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소액으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버텼습니다. 여기 손절할까 말까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고, 손실이 7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때부터 좀 걱정되기 시작했지만, 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얘들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차트가 아름답게 올라갔습니다. 고점도 완벽하게 뚫어주고 난 뒤에 거의 눌림 없이 직행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6,180원까지 직행을 하였고, 고점에서 장대 연봉이 나올 때 바로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오후장에 이제 흐르다 보면은 뭐 황금선 밑으로 흐르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진입을 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거의 내려오지도 않고 오후장에는 진짜 소액으로만 다시 접근을 해서 그냥 단타 1%만 먹고서 나왔습니다. 오후장에 보니까 뭐 이때부터 제가 지켜본 것 같은데 1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면은 이쯤인데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게 쉽게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샀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한 번은 손절도 하고 뭐 한 번은 또 수익도 보고 뭐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소득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면서 이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상한가 가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상한가에서 떨어질 때
25%까지 순식간에 밀어버리고 또 상한가까지 직행.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상한가 가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정말 이 종목 대단했고 원칙적으로 정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 마이너스 70만원까지 봤었는데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를 때는 정말 힘들게 오르지 않고 쉽게 올라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은 겁니다. 9일째지가 여태까지 패턴을 보시면 오를 때는 진짜 확실하게 오릅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 정말 피곤하게 오르는 종목들 많은데 이 종목은 정말 쉽게 수익을 주었고 아쉬운 점은 이제 오늘 들고 가지 못한 점,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이 VI 화면으로 이 종목을 캐치하였고 VI 걸린다고 무조건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VI로 오늘은 또 어떤 괴물이 올라오는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VI를 살펴봅니다. 어차피 이 국일제지 같은 종목 갑자기 그냥 띄워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사는 것은 좀 힘듭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져야지 그때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일단은 뭐 VI가 걸리더라도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VI가 걸린 뒤에 본다 하더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9일제지를 매매했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밖에 없어서 이 종목을 좀 오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종목 선정을 잘했는데 9일제지에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나머지 두 종목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선택을 잘했지만 나머지 두 종목이 윌링스와 썬데이 토즈인데 이 두 개의 종목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좀 요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두 개 다 상한가를 갔었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제약, 삼성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가고선 이런 식으로 무너지길래 하필이면 어제 이 삼성제약을 매매하면서 계속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줄 때 그냥 고점에서 음봉 나올 때 매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어제 삼성제약이 안 터졌고 오늘 9일제지가 터졌다면 아마 9일제지를 계속 가지고 가서 상한가를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썬데이 토즈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 역시 첫 번째 VI 때 잡았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보시면 뭐 게임 관련주인데 최근에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또 다시 장대 양봉이 터진 것은 좀 한 번쯤은 슈팅을 크게 주겠다 이런 의도일 것 같아서 첫 번째 VI 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오늘 뭐 거래대금 상이나 다른 화면들도 꾸준하게 보고 있었지만 이 썬데이 토즈도 이 VI 화면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11시 20분쯤에 터지게 됩니다. 이거는 VI 풀리자마자 또 반 들어갔는데 그 반을 좀 1,500만원 정도를 들어갔었는데 바로 올랐습니다. 근데 시작을 한 가격이 VI가 걸린 가격에서 조금 더 점프돼서 시작을 해서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올랐다가 내려오고 계속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털려버렸는데 그대로 급등하는 것을 보고 배 아파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이런 식의 흐름을 기대하고선 계속 보고 있었는데 9일제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목이 썬데이 토즈 한 개의 종목만 있었다면 분명히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보고 잡지도 못하고 이거는 하루 종일 여기서 제대로 털리고 나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윌링스인데 이 종목도 정말 쉽게 주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잘 매매한 것 같은데 9일제지처럼 정말 착하게 주는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착하게 올랐고 뭐 이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 뒤로는 정말 착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윌링스는 이거 역시 이 종목을 발견한 방법이 이 VI 화면입니다. VI 화면에서
9시 22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중입니다. 그동안 좀 심심했다가 이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상장 당일 최고 거래량에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만 보고선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매매를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14,450원에 이때 VI가 걸리게 됩니다. 이 종목은 VI가 풀릴 때 들어가지 못했는데 풀리고 나서 15,3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첫 번째 VI 가격을 깨지 않고선 계속 유지를 해주길래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15,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만 하면은 떨구고 매수해서 한번 털렸습니다. 처음에 손절 처리를 하고 또 금액도 적지 않은 편이었는데 손절 처리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15,000원까지 올라올 때 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도 또 이렇게 털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급등을 하고 또 14,800원까지 밀어버리고 이 구간을 못 버티고선 두 번이나 손절 처리를 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제가 매매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15,000원 완전히 뚫어 놓고선 급등할 때는 좀 이때는 늦었다 싶어서 원래 이 종목은 한 15,000원에 잡아서 추가 상승을 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에서 잡으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 가격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500원까지 고점을 뚫어준 다음에 또 유지를 못하고 14,900원까지 내리고 내린 다음에 또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요즘 삼성제약이나 국일제시나 좀 쉽게 주는 종목들을 먹어서 그런지 여기서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오후장에 상한가까지 굳혔다가 마지막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오늘 지수도 제대로 확인할 시간도 없이 이 세 개의 종목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국일제지와 썬데이토즈와 윌링스.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피곤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제일 강한 놈만 잡아서 집중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개의 종목을 있다면 뭐 어제도 그랬다시피 어제도 삼성제약을 VI 화면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화면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이 화면에 슬슬 올라오려면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VI가 풀린 다음에 거래량이 실컷 붙어서 그때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VI 화면으로 수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골라냈고 요즘 패턴이 한번 오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삼성제약도 한번 매매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락해서 빠르게 벗어나지 못해서 오후장쯤에 제가 접근을 했는데 오후장에 접근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1% 손절 처리를 하고선 마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시세를 많이 못 준 게 아쉽지만 이 삼성제약은 오늘 고점을 다시 뚫어준다면은 그때 빠르게 접근을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종목은 당연히 국일제지이고 요즘 시장의 패턴을 보시면 뭐 한 번 강했어도 그 다음날 힘을 잃고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종목을 여러 가지 추가하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인 국일제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국일제지만 내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원하는 가격을 뚫어줄 때 접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떠오르는 종목들 요즘에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뜹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줄지 거래대금이 몰릴지 매우 설레이는 시장이고 오늘은 국일제지 뭐 어제는 삼성제약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강했던 종목 한 개랑 아니면 뭐 소수랑 그리고 당일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단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 종목이랑 보고 있던 종목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좀 오후장까지 51,100원에서 머무르길래
좀 긴장했었습니다. 설마 이거 5만원 깨는 거 아니야? 이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동시효과에 좀 뜻밖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5,000원까지 올려서 마감을 하였고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이탈도 많이 없는 편이고 수급면으로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쉬어가는 자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동진 세미캠도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잠깐 눌렸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 17,000원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못 지킨다면 나머지 물량 바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마 콘텐서가 오늘 추세를 이탈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세를 이탈시킨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그래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상태인데 어제 관심주인 SM 라이프 디자인이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매매할 종목도 많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억지로 종목을 끌어와서 고생을 하기 싫어가지고 시간의 거래는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리는 느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0만 주 쌓아놓고 첫 체결 5%로 시작을 하고 지금은 1%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는 장난이 심하고 함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들은 그냥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이게 시간의 거래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분위기랑 또 시간이 지나서 깨끗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나중에 깨끗해지는 분위기가 올 때 그때 시간의 거래에서 단타도 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인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의 거래 올랐다고 종목을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9일째시가 뭐 지금 저는 팔기는 했지만 내일 웬만하면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시세를 크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점을 뚫고선 상한가 안 가도 되니까 고점 뚫고선 한 20% 이상 상승을 하던가 대신에 갭상승이 높지 않고 먹을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